토익 RC의 예술 아트 토익 박재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짜고 치는 파7 양식 및 기타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설문지 및 후기 글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지 및 후기 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미리 받으신 그 자료에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거기에 문제까지 있어요. 일단은 제가 필기해 드릴 자료가 있긴 한데요. 필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면 문제가 좀 쉬워서 먼저 문제를 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경험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론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문제풀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문제가 11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11문제 다 푸시는데 제한 시간은 지금부터 8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다 푸시고 돌아오셨죠? 혹시 다 안 푸셨으면 지금 화면 멈추시고요. 문제를 다 푸시고 오시는 게 나아요. 뭐 시간 안에 다 푸는 거 중요하긴 한데요. 시간 안에 못 풀었다고 하더라도 지문을 자세히 보는 거 중요해요. 제가 꼼꼼히 보라는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 꼼꼼히 보고 시간이 넘는다라면 그 시간만큼, 넘는 시간만큼을 체크를 하세요. 내가 얼마나 넘나. 자, 그리고 그 시간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다라면 제가 잘한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이.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정확도를 갖다가 희생하라고 절대로 빨리 풀기를 급급하지 마세요. 정확도가 올라가야지 좋은 거니까 자세히 풀면서 그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다 푸셨으면 자, 이론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설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설문지의 명칭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서베이라고도 부르고요, 퀘스처네어라고도 부르고,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보통 시험에 나오는 설문지는요,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돌리는 설문지가 많아요. 자, 그래서 커스터머 이밸류에이션 폼, 고객이 평가를 하는 폼이다, 또는 커스터머가 피드백 같은 걸 주는 폼이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보통 설문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대상이 고객일 때도 있겠지만 직원을 평가한다든가,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지문을 볼 텐데 직원을 평가한다든가 뭔가 다른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글들도 가끔씩 나와요.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비슷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주제 목적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문지의 경우 주제 목적 묻는 문제에서 정답이 뭐가 잘 될까요? 자, 제가 아까 보통 설문지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고객들이라 그랬죠? 자, 그럼 고객들한테 이런 설문지를 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랑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이런 설문지를 왜 돌릴까요? 당연히,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the form? 이렇게 나왔을 때 당연히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돌린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자, 그 다음 의견을 수렴해서 궁극적으로 어디다 쓰려고 의견을 수렴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하나의 목적이 나오죠.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이런 설문지를 돌린다, 이런 얘기들이 시험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설문지 또는 조금 이따가 보게 될 리뷰나 후기 글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결국 그래서 얘가 좋으냐 나쁘냐,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 그게 항상 포인트라서 여러분이 글을 읽으시면서 이 사람은 지금 좋아하고 있나 아니면 싫어하고 있나를 항상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커멘트. 자, 설문지에요, 여러분 객관식으로 매우 좋음, 뭐 보통, 뭐 그리고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자,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느꼈느냐는 어디에 나오겠어요? 당연히 커멘트 부분에 나오겠죠. 자, 따라서 커멘트를 여러분이 보실 때, 커멘트라는 게 의견 개진하는 그 주관식 란이거든요. 그것을 보실 때도 뭘 중심으로 해서 보신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좋으냐, 어떤 부분에서 나쁘냐를 갖다가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이런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 뭐 비슷해요. 리뷰나 후기글 같은 것들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데요. 리뷰나 후기글 중에 뭐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공연이나 영화나 책이나 음반 등의 문화 매체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후기를 쓰는 그런 글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문제에서 잘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감독, 극작가, 작곡가, 배우, 요거를 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발매일, 개봉일, 공연일. 자, 항상 날짜가 중요한 거 아시죠? 네,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더 주의하실 점이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설문지가 됐건 후기가 됐건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좋으냐 나쁘냐, 좋으냐 나쁘냐를 항상 중심적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시설 이용 후기 같은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오곤 하죠. 시설 이용 후기 중에서 이제 식당, 대표적으로 식당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맛집 블로그 같은 데서 볼만한 걸, 자, 거기에서 어떤 평가를 위주로 여러분이 보십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데이트하려고 맛집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맛집의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한 것을 내용을 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메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아무리 메뉴가 좋아도,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자, 재료는 보통 올게닉 재료 쓴다 그런 얘기 되게 잘 나와요. 유기농 재료 같은 거. 그 다음 가격이 중요하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메뉴를 써도 가격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냐 비싸냐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매장 위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업주나 주방장의 경력 같은 것이 나온다. 우리가 아무래도 맛집을 가게 될 때도 업주나 주방장이 경력 있는 사람이다, 뭐 7성급 호텔에서 일하다 왔다, 그런 것들 잘 보겠죠. 자, 그래서 어떤 나라 출신인지, 뭐 이탈리안 사람이다, 그래서 이탈리안 음식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주나 주방장의 경력 등을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 시간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도 뭐에서 잘 보여야 된다? 좋으냐 나쁘냐. 그래서 좋으냐 나쁘냐 측면에서 항상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호텔에 대해서 평가하는 글들도 나올 수 있어요. 자, 호텔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연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호텔의 서비스, 호텔은 좋은 서비스를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서비스의 일부인데요. 방을 청소하러 오죠.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우스키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방의 청결도 같은 것들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위치나 접근성 이런 것들 잘 봐두시고, 특히 위치나 접근성에서 뭐가 잘 나올까요? 공항 근처에 있다, 내지는 시티센터, 도심의 중심부에 있다. 그래서 어디쯤에 있는가를 잘 봐두세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자,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호텔 내의 편의시설이나 호텔 외부의 편의시설일 수 있는데, 제일 잘 나왔었던 거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피트니스 센터.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에 운동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토익에서 이상하게도 호텔 얘기가 나오면 거기 피트니스 센터 얘기가 꼭 끼이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끼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 여행을 가본 결과 피트니스 센터가 없는 호텔이 거의 없거든요. 3성급 이상 되면 항상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식당 얘기, 호텔 안에 있는 식당에 대한 얘기 나올 수 있고요. 무선 인터넷. 자, 이게요,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경향이에요. 옛날에는 방에 랜 있고 뭐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요즘에 랜 있는 호텔은 좀 약간 구닥다리 호텔이죠. 자, 요즘에는 무선 인터넷, 와이어리스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서비스 이용 후기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수리 서비스. 자,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이드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많아요. 가이드가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리 서비스 나올 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건이 고장 났어요. 제일 필요한 건 뭐죠 그때? 빨리 수리를 해주느냐죠. 그래서 얼마나 빠르냐에 관계돼서, 서비스가 얼마나 신속하냐,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이용 후기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제품의 장단점이 언급이 되겠죠. 자, 그런데 토익에서 잘 나오는 거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무슨 얘기가 잘 나올까요? 에너지 효율성이 있다, 소비 효율성이 있다, 에너지 이피션시, 이런 말이 잘 나옵니다. 자, 오늘 문제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지문부터 같이 구경을 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지문 지금 양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푸는 순서 지난 시간에 보셨죠? 동일해요. 자, 일단 비서술형 지문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눌래요? 만약에 2등분으로 나누신다라면 밑에 텍스트가 빼곡하게 차 있는 거, 그거 한 번에 읽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2등분으로 딱 나눠서 윗동네 아랫동네 딱 2등분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여기 텍스트가 조금 긴 편이거든요. 자, 얘를 갖다가 한 번에 다 읽기 힘들겠다 그러면 중간에 읽고 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한 2등분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목 같은 거 먼저 보시면 좋아요. 자, 제목을 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와 있죠? PRI Medical Supplies라고 나와 있죠. 자, 의료기기 같은 거, 뭔가 그런 의료용품 같은 거를 주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라는,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소제목으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Quarterly. Quarterly가 무슨 뜻이에요?
분기별로 하게 되는 employee 리뷰, 직원에 대한 뭔가 리뷰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사람 이름 적혀 있죠. 사람 이름을 먼저 보시는 건 좋아요. 기억을 못하더라도 먼저 살짝만 한번 보세요. 봤더니 잔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정체가 뭐다? employee, 직원이 되겠고, supervisor, 이 사람의 상사가 되겠죠. proper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소속된 부서는 어디예요? sales department, 판매 부서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각자의 타이틀이라는 게 여기서 직책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산더라는 사람은 어시스턴트 세일즈 레프레젠터티브, 판매사원인데 부판매사원, 조판매사원, 이거 뭔가 조금 더 낮은 직급에다가 붙이는 거죠. 보조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상사는 세일즈 매니저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죠.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양식의 목적은 무엇인가인데, 솔직히 제목에서부터 여러분 깨달으셨던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회사에서 직원을 평가하겠다는 거고, 딱 봐도 이 슈퍼바이저가 평가하는 거고, 밑에서 살짝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슈퍼바이저가 커멘트도 해주고 있죠. 자, 따라서 이런 측면들을 다 봤을 때 이 글의 목적은 뭐라고 볼 수 있다? 한 직원의 퍼포먼스, 어떤 실적 같은 거, 능력 같은 거를 평가하기 위한 거다, 분기별로. 자,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된다? A번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못 발견했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러면 성급하게 푸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푸시면 돼요. B, C, D 다 보고 난 다음에 넘어가셔서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의 키워드는 뭡니까? Ms. Zander예요. 자, 문제 안에서 키워드를 뭘로 잡으시면 되느냐면 고유명사, 숫자, 시간, 그리고 일반 명사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Zander 딱 잡으시면 돼요. Zander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입니까? 아, 그래요. 여기서 직원, 평가받고 있는 직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일단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아는 거 꽤 많아요. 일단 이 사람이 어시스턴트 세일즈 레프레젠터티브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사람이 일하는 부서 같은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을 좀 잘하고 어떤 부분에 좀 부족한지 그런 것들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내려가 보도록 하자고요. A번부터 갑니다. A번의 키워드는 뭐예요? 세일즈 매니저죠. 자, 선택지 보실 때 뭐부터 보시면 되느냐면 고유명사, 숫자, 시간, 그리고 일반 명사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세일즈 매니저로 곧 승진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까? 안 나와 있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B로 넘어가면 됩니다. B에서는 키워드 뭘로 잡으실래요? expertise, 이 단어 꼭 아셔야 되는 단어죠. 무슨 뜻이에요? 전문 지식이라는 거죠. 전문 지식을 누구와? colleagues가 누구예요? 동료들이죠. 동료들과 전문 지식을 나누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직까지 없었죠. 그러면 C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C번 가보니까, 자, 이 회사에서 시간이죠. more than a year, 1년 이상을 일해 왔었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아직 없었어요? 여기서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D번 한번 가볼까요? D번에 클래스, 수업을 듣는데 뭐에 대한 수업을 들었다? Computer related skills, 컴퓨터와 관련된 스킬, 기술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다, 그런 얘기 아직까지 한 적 없죠. 자, 그러면 한 문제가 안 풀린 게 아니고 두 문제가 안 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못 푼 분들에게는. 자,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풀 거다? 한 문제 안 풀리면 그 다음 문제, 두 문제 지금과 같이 누적돼서 안 풀렸을 때는 그 다음 밑으로, 본문에서 그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텍스트까지 이르게 되겠죠. 자, 텍스트에서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되나요?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 지금 잔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들, 언급들을 주의하면서 보자고요. 자, 봤더니 얘가 bilingual skill, 바이링구얼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언어를 2개 이상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중 언어 사용자. 그래서 언어를 2개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로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뭐 할 때? negotiating이 뭐예요? 뭔가 협상을 할 때죠. 누구랑 협상할 때? 히스패닉. 여러분 히스패닉 계열이라고 아십니까? 약간 남미 사람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랑, 고객들이랑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언어를 잘하는 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를 소유하고 있대요? Excellent communication skill.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뭐죠? 자, 이게 위에 있는 언어 잘하는 거랑은 약간 차이가 나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그런 건 언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말주변 있게 해서 사람들을 잘 말로 포섭을 잘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고 커스터머가 필요한 거 잘 찾는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However,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항상 제가 이런 설문지에서 주의하자라는 게 있었죠. 뭡니까?
좋은 점, 나쁜 점이에요. 좋은 점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나쁜 점을 볼 차례가 되겠네요. 나쁜 점 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와 있죠? 이 사람이 rather lacking, 뭔가 꽤나 부족한 것 같아 보이더라. 다소간.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합니까? computer skills, 컴퓨터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 특별히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키포인트 전달하는데 이 컴퓨터 기술이 모자라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된다더라. 그래서 therefore 하면서 뭐를 제시해요?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죠.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게 뭘 들으래요?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직업개발 그 세미나 같은 걸 들으라고 그랬어요. 세미나의 이름이 technically 뭐라고 돼 있습니까? technically attractive. 뭔가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것, 뭐 그런 거 수업 들으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더 내용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 잔더가 보여줬대요. 많은 포텐셜이 뭐예요? 뭔가 잠재 능력 같은 걸 보여줬다는 거죠. 시간 나옵니다. 시간 나올 때는 항상 잘 보셔야 돼요. last 15 months, 지난 15개월 동안을 잠재력을 보여줬다. 그런데 15개월은 왜 언급을 했나요? 내가 그녀를 supervise, 감독한 기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상사로 그녀의 상사로 15개월을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싹 다 봤더니 이 글에서 우리가 잔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결국 뭐예요? 15개월 동안 결국 이 상사 밑에 있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회사를 적어도 15개월은 다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15개월 다닌 거면 1년 넘게 다닌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C번이 되겠다. 자, 혹시 답을 D번을 고르신 분 계십니까? D번을 고르셨다라면 이 부분을 놓치셔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시제를 뭘로 썼어요? 현재 완료를 썼죠. 현재 완료는 어떤 상황에 쓰죠? 이미 해버린 일. 이미 해버려서 그것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 일에 현재 완료를 씁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는 게 좋겠다 그랬지 이 사람이 컴퓨터 수업 관련된 수업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D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곤란하겠죠. 자, 동시에 첫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되죠. 이 글의 목적은 누가 봐도 커먼스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직원의 성취, 성과를 갖다가 평가하기 위한 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어떤 스킬 능력, 스킬의 분야에서 잔더가 develop the most, 가장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가? 다시요. 그럼 이 사람이 잘 하고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좀 못하고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좀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될까? 아까 쭉 읽어보셔서 이제 아시죠? 자, 아까 다른 거 다 잘해요. 특히 외국어 잘하는 능력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고객의 니즈 같은 것도 빨리빨리 잘 파악을 해서 고객한테 잘 찾아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답으로 고르시면 곤란하겠죠.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however 뒤에 나왔었던, 자, 항상 글을 읽을 때는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느냐면 역접을 나타내주는 이런 접속사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다 좋은데 however가 나왔으니까 나쁜 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뭐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수업을 또 들으라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선할 여지가 있는 뭔가 향상시킬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스킬이 되겠죠. 되었어요? 자, 여기서 develop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develop 대신에 improve 같은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improve. 자, 그래서 뭔가 개선하거나 아니면 consider, 고려해 봐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이 이 사람이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 뭔가 고객이 생각하기에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잘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 페이지 진행해 보면 4번에서 6번입니다. 4번에서부터 6번은요. information on a website죠. 웹사이트에 나온 어떤 안내문 같은 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웹사이트에 나온 정보 같은 걸 잘 보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웹사이트 구조도 일단 비서술형 지문일 수 있으니까 잘라서 보는 게 좋겠어요. 어디까지 자를래요? 아, 아까랑 비슷하죠? 사실은 밑에 게 되게 길지만 어디까지 자르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자르는 게 맞죠. 그래야지 여기는 뭔가 양식스러운 부분이고 밑에는 텍스트스러운 부분이니까 2등분으로 자르시고, 만약에 2등분 잘랐는데 이게 너무 길다 싶으시면 어떻게 한다? 문제를 풀다가 중간쯤에서 끊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이 나오면 거기까지 읽고 끊으셔도 되는 거니까요. 자, 저는 그래서 일단 2등분으로 했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히팅 앤 쿨링이라고 돼 있으니까 뭔가 난방하고 냉방 같은 거 해주는 그런 업체인 것 같고요. 거기서 클릭한 게 뭔지를 잘 봐두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클릭한 건 리뷰스죠. 자, 그러면 이것은 여기 업체를 이용한 고객의 후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을 보시고 밑으로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뭐예요? 요거 후기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케이프타운에 사는 도나 마틴이라는 사람, 요런 이름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왜 이 안내문이 포함되었을 것 같은가? 이 웹사이트에요. 자, 이 문제를 잘 해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다시,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이 웹사이트에 지금과 같은 글이 나왔겠는가? 왜 웹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렸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위에서 보면 뭔가 고객이 후기를 갖다가 내기 위해서, 후기를 주기 위해서 쓴 글이다라는 것만 알 뿐 딱히 깊은 내용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알 것 같으면 선택지를 읽어보면 되는 거죠. 자, 새로운 커스터머를 끌기 위해서, 아직까지 뭐 잘 모르겠고요. 자, B번 한번 볼까요? B번 봤더니 뭐예요? 설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아직까지 한 적이 없어요. C번 한번 볼까요? 비즈니스 policy. 자, 사업의 어떤 정책 같은 거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 위해서, 규칙 같은 거 알려주기 위해서요. D번 한번 가볼까요? 자, latest air conditioner. 자, 최신 에어 컨디셔너를 광고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아직까지 나온 적 없죠. 그러면 5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안 풀리면 빨리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예요. 5번 문제입니다. 포스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자, 여러분, 포스터가 누구죠? 아직 읽지 않았어도, 자, 지금 이 업체,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의 이름이 포스터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업체명을 갖다가 여러분이 확인하셨다면 이 포스터는 아마도 거기 사장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혹시나 여러분이 감을 잡았다 싶으시면 선택지를 먼저 읽으시면 되고, 아직까지 아는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안 풀어도 돼요. 두 문제 안 풀렸습니다. 두 문제 안 풀렸으니까 어디로 가면 된다?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자, 내려가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어봤는데 한 주 전에요, 내가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습니까? 내 에어 컨디셔닝 유닛, 우리 타운하우스는 연립주택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에어 컨디셔너가 어떻게 됐어요? Not blowing cool air. 따뜻한 그런 시원한 바람을 갖다가 안 불어주는 거, 고장 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업체한테.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날이었어요? It was 뭐라고 돼 있죠? Saturday, 토요일이었고요. 이날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안 여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건지 시간 같은 거 잘 보라 그랬어요. 30분 이내에 와가지고는 점검을 해준 거죠. 점검을 한 결과 뭐가 나왔습니까? 자,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뉴 에어 컨디셔너를 갖다가 새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자, 몇 가지 오래된 부품을 갖다가 새로 바꿔가지고 픽스, 수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자, 이 고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모델이 오래된 것 같아서 그냥 새 거 사기로 했다. 뉴원을 갖다가 얻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랬죠. 그래서 수리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사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만약에 보셨는데 내용이 충분하게 나는 알 것 같다, 그리고 더 이상 읽기 싫다, 너무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끊어주시면 돼요. 끊어주시고 선택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요? 답을 B번으로 고르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왜냐 그러면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설치 절차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으니까요. 뒤에 설치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죠. 자, 그래서 답을 B번으로 고르셨을 수 있는데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잘 보세요.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고객이 맞아요. 그런데 이 고객의 글을 이 웹사이트에 올린 이유는 프로시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가 아닐 수도 있죠. 자, 여러분, 후기를 갖다가 웹사이트에 왜 올리는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안 좋은 후기만 안 올릴 거야, 업체가. 근데 올렸다라는 것은 그렇지, 우리 업체가 이렇게 좋은 업체다라는 걸 광고하기 위해 올렸다라는 생각도 해보셨어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별이 몇 개? 별이 4개. 10점 만점에 4개 아니고 5개 만점에 4개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겁니까? 나쁜 평가를 받은 겁니까?
좋은 평가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올린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커스터머, 새로운 커스터머를 갖다 끌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어요. 혹시나 답을 B로 고르신 분들은 설명을 하려고 한 건 누구예요? 없어요, 사실은. 얘네들이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는지를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업체 측에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건 업체가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겪어본 바를 갖다가 고객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고객이 여기다 올린 이유가 이 과정을 설명했다고 올리기보다는 이 업체 진짜 좋으니까 다른 고객들아 너네도 한번 써봐 이렇게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의도를 생각을 했으면 B번보다는 A번을 고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의도를 생각을 하세요. 항상 누구의 입장에서 글을 썼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선택지 A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의 업체를, 자 다시요, 선택지가 길면 고유명사 숫자 시간 아니면 일반 명사를 보라 그랬어요. 그의 업체, 그 다음 매거진, 잡지에다가 그의 업체의 광고를 넣었다. 자, 그런데 이 매거진은 누가 서브스크라이브, 정기 구독하는 거다? 미스 마틴이요. 근데 광고 어디서 봤다 그랬어요? 광고를 무슨 잡지에서 봤다고 얘기를 안 했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I recall that an advertisement for posters heating and cooling was posted in my local building supply store. 자, 무슨 잡지에서 본 게 아니고 다른 무슨 가게에서 봤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답으로 고르시면 곤란합니다. 얘는 애초에 틀린 얘기가 되겠죠. B번 넘어갈게요. 자, B번 가봤더니 에어 컨디셔너를 갖다가 고쳤다고 돼 있는데 6월 5일 날 고쳤대요. 자, 6월 5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눈썰미 있으셨던 분들은 찾으셨겠죠. 자, 지금 여기 날짜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6월 5일이 데이트 오브 서비스,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받은 날이에요. 그러면 6월 5일에 고친 거 맞아요, 틀려요? 자, 이걸 고르신 분들은 틀린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고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부품을 갈아가지고 고치는 방법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고치지 말고 그냥 새 에어컨 사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 이 고객이 뭘 선택을 했습니까? 그냥 나는 새 거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날 고친 건 아니에요. 고장난 거 고친 게 아니므로 B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곤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C번 한번 가볼까요? Additional fee, 추가 비용을 갖다가 charge, 뭔가 부과를 했다라는 거죠. For working on certain type of air conditioning units. 아직까지 그런 말 본 적이 없는데 뭔가 특별한 어떤 특정한 에어 컨디셔너를 갖다가 고치게 되면 추가 비용을 물리겠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서 잠깐만 보류를 합시다. D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끝냈다라는 거죠. For Miss Martin, 마틴을 위해서요. Same day she called him. 그한테 전화를 걸었던 날에 당일에 그냥 작업을 맞춰줬다.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솔직히 안 나왔죠. 여기서 안 풀리면 어떻게 할까요? 안 풀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6번으로 갑시다. 자, 6번의 키워드가 뭐예요? feature, 특징이죠. 언급한 특징 중에 하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of the Campbell 1331 air conditioner. 이거 얘기 어디 나왔습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 얘가 자기 집에 새로 에어컨을 설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에어컨 이름이 아마 이 에어컨이었는가 봐요. 모델 넘버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에어컨에 대해서는 그냥 새 거다라고만 얘기를 했을 뿐 딱히 아직까지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보세요. 새 거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가시면 되겠고 두 문제 안 풀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남은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죠. 읽어봤는데 포스터가 나에게 뭘 보내줬대? 캐럴러그를 보여줬대요. 캐럴러그는 뭔가 광고 전단 같은 거죠. 거기에 에어 컨디셔닝 모델들이 쭉 있는데 내가 고른 건 뭐예요? 그렇죠. 에너지 이피션트 원. 에너지 이피션트 이런 거 제가 잘 보라 그랬어요. 아까도. 이거 뭐예요? 에너지 소비 효율이 좋은 그런 에어컨을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에어컨 얘기 혹시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보셨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설치하기 간단했다 그런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프라이스가 reasonably priced, 가격이 적절하다 그런 얘기도 없고요. C번 한번 가볼까요? 여러 가지 다른 사이즈로 있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한 얘기가 있죠. 뭐? 에너지 이피션트 하다고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비슷한 다른 모델에 비해서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some other models에 비해서 less energy, 적은 에너지,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로 바꾸면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D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설치를 어떻게 했나 더 볼까요? 설치를 어떻게 했나 더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며칠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however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however 같은 역접을 나타내는 말들은 그 뒤에 중요 내용이 잘 나온다고요. however 뒤를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를 빨리 찾아가지고 the very same day, 날짜 나오면 꼭 잘 보세요. 같은 날 바로 수리를 해줬다. 아, 수리가 아니고 설치를 해줬다. 자, 그러면 결국 설치한 날은 며칠이란 얘기야? 준 5th에 전화도 하고 그날 설치도 다 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날 수리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므로 B번, 5번에 B번을 골라주시면 곤란하고 정답은 뭐예요? 작업을 그날에 다 끝낸 건 맞죠? D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친절하게 막 전화도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요. 길면은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다 읽으려고 하다가 내용 파악이 안 되지 말고 읽다가 끊고 문제 보고 안 되면 넘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고 난이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7번에서부터 11번입니다. 웹페이지예요. 자, 지금 뭔가 www 나와 있고요. 보니까 호텔 파인더라고 돼 있고 밑에도 뭐 hotelfinder.com, 서치 리절트 이런 것들이 보여요. 자, 전체적으로 5문제인데 지문을 어떻게 나눠 볼까요? 자, 좀 이렇게 구획이 잘 짜여져 있죠. 만약에 2등분으로 나누라면 어떻게 나눌래요? 본격적으로 표가 나오기 전에 뭔가 소개하는 부분까지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표고요. 만약에 3등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끝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죠. 플리즈 노트 이런 거 나오면 주의사항이거든요. 플리즈 노트를 중심으로 자르면 총 3등분이 돼요. 자, 그런데 3등분으로 하자니 중간에 표가 너무 크죠. 자, 그래서 얘도 또 잘라볼게요. 만약에 4등분으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그렇죠. 표가 지금 2칸씩 있잖아요. 위에 2칸을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밑에 2칸도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면 4등분에 걸쳐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단 대충 표 생긴 모양을 보면요. 자, 지금 호텔 이름 있고요. 그리고 로케이션, 위치 있고요. 어메니티가 거기 있는 무슨 부대 시설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게스트의 커멘트가 존재를 합니다.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거기까지 보시고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given이라는 단어. given이라는 단어가 paragraph 1 line 2에서 뭐랑 의미가 흡사한가를 찾아보라고 돼 있죠. 한번 찾아보러 가볼게요. 자, 보니까 the following 4 hotels, 4개의 호텔들이죠. 어디에 있는? 글라스고 지역에 있는 그 호텔들이 match your preferences. 자,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여행 가실 때 여행 갈 호텔 미리 결정을 할 때 호텔 비교 사이트 같은 거 가잖아요.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내가 조건을 넣으면 그 조건에 맞게, preference가 여기서 조건이거든요. 조건에 맞게 찾아준다라는 겁니다. 4개의 호텔이 걸려 들었어요. 자, 그런데 about a given hotel, 이때 given 호텔이 뭘까요? 자, 여기 있는 호텔 중에 어떤 한 특정 호텔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호텔 이름을 클릭하라,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기분이라는 건 결국 뭐죠? 주어진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특정한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특정한이라는 의미로 쓰인 게 뭐예요? 그렇죠? particular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particular나 specific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여러분이 specific하고 particular하고 같은 말인지 모르고 이제 착각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specific 보면 막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particular도 특별하다,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 개 중에 그 중에 하나 특정한 걸 골라냈을 때, 걔가 뭐 특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 개 중에 특정한 거 하나를 골라냈을 때 그걸 particular나 specific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given이라고 해서 뭔가를 줬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contributed 같은 거 골라주시면 곤란하고, 시험에 좀 헷갈리는 오답으로 나왔었던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donated 나왔어요. 기부받은 호텔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랜티드도 나왔거든요. 그랜트도 뭔가를 주고 허락해주고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곤란하셨겠습니다. 되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죠.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요. 커멘츠를 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커멘츠가 얘기하기로 글래스고에 대해서 뭐라고 암시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커멘츠가 뭐라고 암시를 하고 있느냐. 일단 커멘츠를 우리가 읽어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테니까 이 선택지는 미리 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9번 문제로 갑니다. 9번 문제 complain이에요. 불평이에요. 누가? 베인즈라는 사람이 불평을 했는데
어떤 불평을 했느냐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그런 얘기 본 적이 없으므로 이제 표로 내려갈 차례예요. 표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일단 베인즈라는 이름이 찾기 쉽겠죠. 그래서 베인즈를 바로 찾았어요. 여기까지만 본다 그랬잖아요. 멀리까지 보면 찾기 힘든데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 놓고 나면 굉장히 찾기가 쉬워요. 베인즈 찾았어요. 당연히 우리는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글래스고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이 커멘트를 잘 봐야 되니까 베인즈의 커멘트를 정독을 합시다. 정독을 해보니까 여기서 머물렀던 걸 좋아하고 있어요? 싫어하고 있어요? enjoyed. 좋아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reat location. 위치도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편하다. 네, 스테이 하는 동안에 편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좋았던 측면이 아니고 나빴던 측면이라고요. 시험은 항상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봤더니 my room이 뭐라고 돼 있어요? large enough 하지 않아요. 충분히 라지 이너프 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니까 좁았다는 얘기입니까? 컸다는 얘기입니까? 좁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방에 너무 작았다. 정답은 그렇죠. D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답을 갖다가 D번으로 못 고르시고 B로 고르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B로 골랐었을 것 같은 이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앰플 파킹이라고 되는데 앰플이 무슨 뜻이에요? 넉넉하다, 크다 이런 뜻이거든요. 넉넉한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For guests, 게스트들을 위해서 for a nominal fee, nominal fee가 무슨 뜻일까? 노미널이 명목상의 이런 뜻인데 아주 작은이란 뜻이에요. 작은 비용 받고 주차를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우리도 항상 그렇죠. 어디 가서 돈 내고 주차하라 그러면 기분이 살살 나빠요. 특히 호텔인데 돈 내고 주차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셨느냐면 자기의 감정을 투사를 해서 단점이 돈 내고 주차하는 거네. 아우 땅덩어리도 넓은 나라에서 왜 그래? 그러면서 답을 B로 고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미널 피라고 얘기할 때 노미널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말했죠. 명목상의 아주 적은 돈. 아주 적은 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다는 말은 얘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나빠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적은 돈을 내고 주차할 수 있어. 아주 싼 돈을 내고 주차할 수 있어. 자, 이거는 불만이 아니죠. 오히려 장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물었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보고 답을 B번으로 고르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불평, 불만 사항을 찾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D번을 골라주셨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아직 안 풀렸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문제를 혹시 풀 수 있을까 봐서 여러분이 뭐는 읽어보셔야 된다. 여기 있는 뭐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커멘트는 더 읽어보셔야 돼요. 커멘트들을 종합해서 보고 이 동네의 특징이 뭔가를 생각을 해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 혹시나 있었을지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A번 한번 볼게요. 호텔이 일반적으로 좀 비싸다. 비싸다는 얘기는 하지를 않았죠.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투어리즘 인더스트리, 이 동네의 관광 업계가 익스펜딩, 뭔가 확장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걸 보고 답으로 골라주신 분들이 계신데 일단 관광 얘기를 안 했거든요. 커멘트에서 안 했어요. 여기서는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이 호텔 위치가 어디라고 돼 있습니까? 투어리스트 애트랙션 사이트. 이게 무슨 뜻이죠? 관광지죠, 관광지. 관광지랑 가까운 곳에 있어. 관광 명소랑 가까운 곳에 있어.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관광 명소가 가까운 데 있는 거랑 이 동네 관광 사업이 발전하고 있는 거랑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C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키텍처. 여러분 아키텍처가 무슨 뜻이에요? 건축 기술이나 아니면 건축학 자체를 얘기합니다. 건축 기술로 유명하다, 건축학으로 유명하다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D번 한번 가볼까요? 비즈니스 캐피럴. 캐피럴이 뭐예요? 수도라는 얘기죠. 자, 우리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주도라는 것도 있어요. 주의 수도죠. 그런 것처럼 뭔가 중심지란 얘기예요. 중심지. 자, 보니까 사업 중심지. 이 지역의 사업 중심지이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그러면 안 풀리는 거고 안 풀리면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10번 문제의 키워드는 뭐예요? 캐년 리조트죠. 캐년 리조트 앞에 only 붙었으니까 여기서만 되는 서비스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캐년 리조트 지금까지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자, 그러면 두 문제 안 풀렸으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간다? 그렇죠. 그 밑에 표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표로 같이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서 봤더니 바로 캐년 리조트가 있어요.
캐년 리조트에서 뭘 당연히 보셨어야 되겠죠? 자, 여기 어메니티를 보면 여기가 가지고 있는 부대 시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부대 시설 봤더니 일단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complimentary parking이 보여요. 게스트를 위해서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무료 주차가 답입니까? 선택지에 주차 있거든요. C번 답입니까? C번은 답이 아니에요. 왜? 이 시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어야만 하는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위에 그 렉스톤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게스트 파킹이라고 돼 있죠. 무료인지 유료인지 물론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무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료인지 유료인지 얘기가 안 나오면 무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속단하긴 일러요. 하지만 다른 데 쭉 한번 좀 보세요. 위에서부터 쭉 한번 보시면 다른 데에는 뭐가 없어요? 인터넷 액세스가 없어. 인터넷 액세스가 어떻게 돼요? Throughout the premises. premises 좀 어려운 단어인데 꼭 알아두세요. 토익에 잘 나와요. premises는 땅과 그리고 건물을 포함한 그 지역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있는, 이 호텔이 있는 지역. 자, 그래서 전 구역에서 throughout이니까 여기저기에서 전 구역에서 인터넷이 빵빵 터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게스트룸, 우리 객실에서도 인터넷 할 수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요. 호텔 전역에서 되는 거는 게스트룸에서도 돼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패러프레이즈 된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뭐가 된다? D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야만 할 텐데요. 지금 잘 보세요. 커멘트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커멘트 보니까 자, 지금 페레즈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맥킨토시 아키텍처 컨퍼런스를 여기서 참석을 했다라고 돼 있죠. 자, 아키텍처 컨퍼런스가 뭐예요? 건축 박람회 같은 거 아니에요? 건축 컨퍼런스 아니에요? 거기 왜 갔을까? 보통 건축으로 유명하지 않은 동네에서 건축 컨퍼런스 잘 안 하거든요. 아, 몰랐다고 칩시다. 그래요, 몰랐다고 칩시다. 그럼 넘어갈게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었던 무어라는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요? 매년 6월이 되면 여기에 머무른다. 뭐 때문에? 근처에 있는 페스티벌 오브 클래시컬 빌딩스, 그 고대 건물, 건축 고대 건물이래. 그 클래식한 건물들 있죠? 오래된 건물들. 그런 거 페스티벌을 한다. 자, 여러분, 머드 축제. 머드 없는 동네에서 머드 축제 합니까? 곶감 축제. 곶감 없는 동네에서 곶감 축제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지역은 결국 뭘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건축물로 유명하다라는 게 되겠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자, 이 방에서 히스토릭, 역사적인 시티홀 건물이 보인다. 시티홀 건물이 뭔가 건축물이잖아요. 그리고 커멘트에서만 확인하시는 게 맞는데 커멘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곳곳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유명한 캐톨릭 교회, 카톨릭 그 성당 같은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동네는 뭘로 유명하다? 건축술로 유명하다. 정답은 C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거에 미련이 남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다른 거 근거 그런 데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답이 더 되었었던 C번을 골라주신 좀 고난이도 문제였었다라는 얘기예요. 비싸다는 얘기도 안 했고 투어리즘이 뭐 발전하고 있다. 투어리즘이 있기야 있겠지만 발전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visitors to the website. 이 웹사이트로 오는 사람들이 뭘 하기를 지금 요청을 받고 있나. 자, 지금 이 웹사이트에 오는 사람 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서 찾을 수가 없겠고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맨 끝에 우리가 남겨두었었던 플리즈 노트 부분을 가야 돼요. 자, 여러분, 글을 읽을 때요, 이렇게 노트 같은 말이 있으면 주의를 하세요. 노트 같은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별표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별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글의 끝부분에 뭔가 줄글로 뭔가 텍스트로 글을 내고 있다라면 그 부분을 잘 보세요. 주의사항이 잘 나오거든요.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most accurate, 가장 정확하면서도 up to date,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게 호텔 정보라는 게 변화라는 게 불가피하다,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정보가 불확실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좀 안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네들 면피를 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자, it would be appreciated. 고맙겠다. 만약 유저들이, 유저라는 건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저들이 우리의 attention,
주의를 환기를 시켜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거야? inconsistency. inconsistency가 무슨 뜻이야? inconsistency는 뭔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불일치함. 뭐의 불일치함일까요? 당연히 뭐 가격이라든지 호텔의 위치라든지 호텔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라면 우리에게 연락을 해달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연락하는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메일 주소를 줬네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시킨 일이 뭡니까? 뭔가 달라진 정보가 있다라면 그걸 알려달라는 거죠.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으면 그걸 이메일로 보내달라.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C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A번에 있는 얘기는요. 다른 옵션을 갖다가 설정해서 검색 한번 더 돌려달라. 그런 얘기 아직 한 적 없고요. B번 한번 가볼까요? upcoming stay. 다가올 뭔가 머무름. 그냥 다시 말해서 앞으로 너가 숙박할 거에 대해서 변경사항 같은 거를 갖다가 적용시켜라는, make change라는 건 바꿔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D번에 보세요. 이미지를 갖다가 올려달라. 네가 머문 호텔방 같은 거 있죠. 호텔방 이미지를 올려달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C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설문지랑 리뷰 글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어요. 조금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공통점은 단순하죠. 결국 뭐예요?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비교이더라. 그죠?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서 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잘 풀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예고를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은 3강이 되겠고요. 행사 공지 및 스케줄 표를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토익 RC의 예술 아트 토익 박지영 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